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당국의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 속에 각 사찰들도 기도와 신행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자세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등 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 치유를 돕는 전통 불교 수행법, 참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생활 속 참선 수행과 마음 공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26호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진관사 국행수륙대제가 입제를 시작으로 7주간의 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기도 법회를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부동산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BBS 뉴스가 땅 위의 인간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풍수 사상에 대해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양 천도를 주도한 무학대사의 행적을 통해 풍수를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당국의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 속에 각 사찰들도 기도와 신행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자세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등 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이후 첫 주말이자 음력 7월 7석에 울리는 3일 기도 입제를 맞은 일요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으로 들어가려는 불자들이 관계자들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공약물은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마당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당 안에는 50명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50명 이상은 법당 출입을 못하는 데다 잠깐 들어가 공약물을 올리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불만도 털어놓았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종무원들의 안내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로 국민들이 서로 조금만 좀 양보하고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조금 이러면 나라가 경제도 살고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로가 조금 참고 이렇게 좀 서로 남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이거 코로나 없어져야죠. 비슷한 시각 강남 봉은사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봉은사로 들어가려는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입구에 설치된 방역 출입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봉은사는 최근 친환경 소독제가 연기붕사 방식으로 나오는 출입문을 설치해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일요법회 법석에 올랐지만 법당 내에는 철저한 거리 두기로 입장 인원이 제한됐고 법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또는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이 자체 방역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역을 잘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2차 대유행 조짐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조계종은 또 한 번 선제적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법당 50명, 실외 100명의 법회 인원만 허용하고 공양가는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조계사는 아예 일요법회와 내일로 예정된 7석 법문도 취소했습니다. 불교계는 그동안 대면 모임을 자제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들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방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이 자칫 그동안의 노력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계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퇴근 시간 탄력 운영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종무원들이 2개 조로 나뉘어 오전 9시와 10시에 각각 출근하고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퇴근 탄력 근무제를 도입했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자 출퇴근 시간 탄력 운영제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에 출근하는 종무원은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종무원들의 점심시간은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 치유를 돕는 전통 불교 수행법, 참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 생활 속 참선 수행과 마음 공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선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방안,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불자들의 신행 생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당에 모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점검하거나 도반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참선 수행을 주제로 한 특별한 포럼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참선재단이 이른바 고통 끝 행복 시작을 모토로 제주 원명선언에서 개최한 곧땡 포럼.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면 정신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참선재단 이사장 대요 스님은 이른바 자젠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자젠은 잠들고 싶다는 뜻의 제주어로 여기에 제는 영어로 참선을 뜻해 자젠은 즉 잠자면서 하는 참선을 말합니다. 좋은 생각도 버려야 돼. 나쁜 생각보다는. 요게 이제 참선, 자전 침선 수칙일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잠에 충실하게 잠자는 데 임하는 게 이게 수칙일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불확실성의 증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러한 불안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또 압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조사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결국 조사선의 흐름을 개선한 간화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결부시켜서 일부 개신교 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전염병 전파를 부추기는 것은 창조주로부터의 은총을 기대하는 개신교의 근본적인 신앙 행위 때문으로 집회 참석은 당연한 결과라는 교리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자신의 태도와 수용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비의 종교로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불교가 내 살기 위해서, 내 병 걸리기 위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건 뭐 불교한테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럼 불교는 훨씬 더 그보다 더 나가야 된다. 자비의 종교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제주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고 고통의 현장에서 지혜와 자비의 종교로서 불교가 대중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26호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진관사 국행수륙대제가 입제를 시작으로 7주간의 기도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기도법회를 넘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장엄한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명종이 울리자 먼 길을 온 영가를 맞이하는 대령의식이 이어지고 영가의 번뇌와 업장을 씻겨주는 관욕의식이 봉행됐습니다. 도량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신중자법과 불보살을 청정도량으로 이끄는 권공의식은 전통 불교 음악인 범음과 범패와 어우러져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불교 전통예술의 정수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국행수륙대제가 서울의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봉행한 대규모 불교의식으로 음악과 무용, 미술 등이 어우러져 중생구제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미를 담아 6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법회는 최소한의 인원이 동참한 가운데 간소하게 봉행됐고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도 발언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 입제법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의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진관사 주지 개호스님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하며 코로나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치유하는 상이 될 것입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매주 일요일 초제에서 육제까지 이어지고 오는 10월 10일 마지막 7제와 함께 대장정을 회향할 예정입니다. 수륙제가 봉행되는 49일 동안 진관사에서는 부처님법을 널리 전하는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진관사는 조선시대 당시 수륙제를 회향하며 백성들에게 쌀을 베풀었던 전통에 따라 수륙제 기간 모인 쌀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등 자비행도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진관사 수륙제는 단순한 불교 행사를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봉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기원하는 자리가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지상파 방송 중 가장 오래된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모은 성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BBS는 매달 본사 3층 법당에서 성금 전달식을 가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원 대상자들에게 계좌 입금 형식을 통해 성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 대상자는 지난달 3일에 방송된 문종식 씨를 비롯해 모두 5가족으로 강직성 뇌성마비와 T림프 세포종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이들에겐 7월 한 달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준 성금 3,600여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BBS는 매주 불우이웃을 위한 방송 거룩한 만남 외에도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 생방송을, 지난 20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생방송, 부처님의 자비를 온누리에 등을 통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여전히 뜨거운데요. BBS 뉴스는 땅 위에 인간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풍수 사상에 대해 2차례 기획 보도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양천도를 주도한 무학대사의 행적을 통해 풍수를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선의 새 도읍지를 물색하던 무학대사는 지금의 왕십리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소를 몰던 노인이 여기서부터 십리를 더 가보라고 조언에 이른 곳이 현재의 경복궁 자리입니다. 뒤로는 북악산이, 서로는 인왕산, 동으로는 낙산이 병풍처럼 버티고 있고 앞으로는 물류의 거점인 한강이 있는 곳. 풍수는 바람을 가둔다는 장풍의 풍과 물을 얻는다는 득수의 수가 합쳐졌는데 서울이야말로 자연의 이점을 살려 도읍을 정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풍수를 갖다가 그냥 무슨 점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도술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거나 이러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도시공학과가 있어서 서양 질이나 서양 건축이 들어와서 도시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지만 고대에는 사실은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게
동양의 도시 철학이 바로 풍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물과 바람이라는 걸 통해서 이후 무학대사는 한양을 둘러싼 동서남북 4곳의 사찰을 풍수사상에 의거해 비보사찰로 삼았고 같은 이유로 호합사를 창건했습니다. 여러 설화가 전해지지만 경복궁으로 향하는 관악산의 불기운과 호랑이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호랑이 꼬리 부분에 사찰이 들어선 겁니다. 호랑이의 기운, 용맹한 기운은 살리고 대신 그 용맹한 기운이 과해서 사람들이나 또는 집들을 해치지 못하게 여기 호합사에다 딱 잡아놓는다고 해서 꼬리에다가 우리 호합사를. 호합사 뒤편에서는 날이 맑으면 인천 송도까지 보이니 북한산 12개 사찰에 승군이 주둔했듯이 호합사 또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 산성 내에 12개의 암자가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들은 전부가 다 승군이 주둔하기 위한, 승군이 숙식하기 위한 그러한 사찰이었고 그 12개 사찰을 다 통과를 했던 사찰이 바로 이 중흥사입니다. 왕십리 설화는 한양 천도가 민중의 합의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뜻이 비보사찰 또한 불교로 민심을 아우르는 기능까지 있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한양 천도의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을 조망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전북 전주와 경남 밀양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무형문화재에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금 산조 병창 강정열 보유자와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 등이 거주하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인근에 예술인 주택 96가구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을 함께 조성해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교사 2명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자전거 국토 대종주에 나선 능인중학교 김한수 교사와 능인고등학교 송선영 교사. 여름방학을 이용해 낙동강 하구 둑에서 아라서해 관문까지 633km를 달렸습니다. 3박 4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출발해 하루 12시간씩의 대장정을 이어갔습니다. 두 교사가 폭염 속에서 국토종주에 나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김한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가운데 2명이 난치병을 앓고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치료비를 걱정하는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국토 종주를 한번 해보고 그 종주를 알리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면 선생님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을까. 송선영 교사도 김 교사를 응원하며 동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교사 모두에게 국토 대종주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을 견뎌야 했고 장마로 자전거길이 유실된 곳이 많아 먼 거리를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체력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무지 많았습니다. 일단 37도가 넘는 폭염, 그 긴 장마 끝에 그 낙동강 자전거길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돌아간다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응원도 많이 나와서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두 교사의 국토 대종주 소식에 능인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일제히 성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학부모와 지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도 벼룩시장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난치병 제자를 돕기 위한 스승의 사랑이 교육 현장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제주 지역 사찰이 운영하는 유일한 장학재단인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제주 지역에 소외된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100일 기도 해양을 맞아 초중 고등학교 2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59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장학금을 전달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보문사 100일 기도 해양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고 용산당 대현 스님이 100일 기도 원력에 의해 삼방산 보문사가 창건됐듯이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그 꿈을 키우는 장학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형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대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린 공연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과 각 국장 스님, 지역 각 사중 스님, 신도와 시민 등이 관람에 나서 뮤지컬의 감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군포, 부산에 이어 펼쳐진 대구 공연에선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전국 투어 중인 시다르타는 내년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투어를 시작으로 세계 무대 불교 뮤지컬의 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대폭 강화되고 우리들에겐 적지 않은 고통과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기도와 수행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란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협조해 위기 극복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